교과서 42페이지 쓰기 2 올바른 문장으로 한 단락의 글쓰기. 이제 먼저 준비 단계에서 자신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하고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내가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1. 여러분은 전략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편입니까? 자,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는 앞에치를 올린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절약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낭비하는 편입니까? 다음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경제관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경제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갈수록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경제관념이 없이는 살아가기 좀 힘든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쇼핑을 하러 가거나 슈퍼마켓에 갈 때 살 물건을 미리 적을 때가 많다. 여러분은 슈퍼마켓에 며칠 만에 한 번씩 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도시에 몰려 살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 흩어져 사니까 그 슈퍼마켓을 자주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많이 사. 뭐 고기도 많이 사고 그 채소도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사놓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냉장고들이 또 아주 커요. 뭐 어떤 집에 가면 막 지하실에 엄청난 냉동고까지 큰 냉동고까지 있는 집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슈퍼마켓에서 갈 때 내가 살 물건을 미리 다 적어서 그걸 보고 사는지,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뭐 양파 몇 개, 뭐 사과 몇 개, 그 다음에 라면 몇 개, 뭐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서 가서 그걸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건 양이 많지 않으면 그걸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가겠죠.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갔다가 이제 내가 그런 편인데 갔다가 뭘 하나 깜빡 잊고 저 빼먹고 왔어요.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슈퍼마켓에 갈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지 걸어서 가는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지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죠. 그렇죠? 자동차가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사기에 좋은데 뭐 오토바이도 물건 어지간히 좀 살 수 있죠. 그런데 걸어서 갔다 그러면 그거 다 들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맞추어서 사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그거죠. 그 다음에 충동 구매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아까 충동 구매 얘기했죠.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갑자기 사고 싶어졌어. 그럴 때 생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떠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비나 용돈을 받으면 먼저 일부를 저금한다. 생활비를 부모님한테서 받거나 친지들한테서 용돈을 받거나 하면 일단은 그거를 저금을 해. 일부를 저금하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해놓고 돈을 찾아 쓴다든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견물생심처럼 돈이 있으면 물건을 바로바로 살 수 있잖아요.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이제 다음에 사지 하면서 좀 전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이 들더라도 가격이 싼 곳을 찾아간다. 이걸 뭐 이제 그 오프라인 시장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갈 건지
백화점 쇼핑센터에 있는 어떤 상점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재래시장을 갈 것인지. 뭐 재래시장 호치민에도 있잖아요. 무슨 한시장, 뭐 꽁시장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살 것인지. 물건은 어디가 더 좋을까요? 물건은 일반적으로 이제 백화점에 있는 이 쇼핑센터가 물건은 일반적으로는 더 좋겠죠. 예. 근데 또 백화점에 가더라도 싸게 사는 방법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쿠폰이 있다든지 또 그 세일한다고 표시 붙여놓은 것들을 살 수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만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에서 여러분 뭐 태블릿 컴퓨터를 하나 산다고 했을 때 나 같으면 이제 한국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다나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물건 이름을 쳐놓으면 거기에 나오는데요. 각 업체들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다 거기에다 내놨어요. 뭐 그러면 10원이라도 싼데 가서 사겠죠. 그 다음에 그 할인해서 전문적으로 할인된 물품만 반품된 거라든지 안 팔리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따로 파는 매장들이 또 있어요. 그런 데는 가격이 싸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많이 모은다. 영수증을 뭐 꼭 많이 모을 필요는 없겠지만 꼭 돈을 치르고 나서 영수증을 챙긴다. 그 왜 챙겨요? 그것을 가계부에다 적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가계부나 금전 출납부를 적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뭐 적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적는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안 적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아마 가계부를 적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수입이 어떻고 내가 지출이 어떤가. 그 다음 달에는 이건 좀 전략을 해야 되겠다. 이건 조금 더 써도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세일 때까지 기다린다. 이 세일은 영어 단어인데 할인 판매를 뜻하는 거죠. 할인 판매. 근데 한글로 쓸 때는 세일 그렇게 쓰는데 발음할 때는 영어식으로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세일 그래요. 경음으로.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것이 어떤 쇼핑센터에 가면 정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맞춰서 가면은 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어요. 예. 나는 그냥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여러분 장차의 그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분들이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뭐 꼭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겠고, 예, 그런 사람도 있겠고, 또 부자가 돼야 되겠다.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냐 하는 판단의 기준도 또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호치민시의 제2군의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거기에 뭐 자동차는 빈페스트에서 나오는 뭐가 있으면 더 좋겠다. 핸드폰은 뭘 쓰면 부자처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다 경제관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전혀 그 관계없이 살겠다 하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관념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돈의 가치를 알고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의 가치. 네, 돈의 가치. 그런데 경제관념을 갖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경제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경제관념을 갖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뭐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한테 어떻게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 아이들한테 경제관념을 어떻게 하면 가지게 할 것인가. 뭐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아,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쓰는 것이다. 모범을 보이면 아이도 나도 이제 장차 돈을 벌면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겠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나는 이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뭐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 나하고 좀 친한 친구가 상대를 다녔는데, 경영대학을 다녔는데, 이 친구는 나하고 만나면 맨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 얘기를 하고 돈 버는 거 얘기를 하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 나는 이제 글 쓰는 거, 문학, 예술 하는 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나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2000년 12월 달에 미국에 연수를 1년 동안 갔는데, 거기서 몇 가지 경험을 해보았는데, 그 경험이 나에게는 큰 어떤 충격을 주었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경제관념을 교육시키는 현장을 본 거예요. 이제 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제 그 경제 활동 중에 경매라는 게 있어요. 경매, 옥션. 경매. 경매 물건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얼마에 사겠다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제시해서 그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건이 팔리는 거죠. 그게 경매죠. 그래서 나는 뭐 경매라는 걸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있던 도시에서 경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매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있던 대학이 그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경매를 해요. 그 대학에서 뭘 팔아요? 뭘 경매를 해서 파느냐 하면 컴퓨터를 팔아요. 어떤 컴퓨터냐 하면, 컴퓨터는 좀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고장나기도 하고. 그럼 그걸 파는 거야. 파는데 돈을 받고 바로 파는 게 아니고 경매로 팔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공지를 해요. 광고를 해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경매에 참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컴퓨터를 하나 이번에 저기서 파는 걸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저걸 얼마에 사면 좋을까? 저쪽에서 이걸 30만 원에 산다고 했는데 35만 원에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를 참여를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매가 그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해요. 개인들도. 어떤 개인들이 하냐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 주택에서 살다가요, 이제 노인 복지시설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살기가 힘드니까 복지시설에 가는데, 그 복지시설에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경매에 내놔요. 그러면 그걸 맡아서 해주는 회사가 가서 다 조사를 하고 해서 그 집에 이제 광고를 해요. 또 언제 어디서 어떤 경매 옥션을 하니까 오라고. 그러면 또 애들 데리고 가서 뭐 애들 장난감도 거기서 경매해서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현장을 봤어요. 이렇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아이들 데리고 가서 경제 활동이죠.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게러지 세일이라는 거예요. 게러지 세일.
게러지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주택에 살면 자기 집 차고가 있어요. 자동차 차고. 그 차고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는데 꼭 뭐 차고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길가에서 팔기도 해요. 이렇게 탁자를 하나 놓고 아이들이 나와서 물건을 팔아요. 자기가 쓰던 물건 중에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 뭐 장난감도 오래 썼는데 자기는 더 필요 없는 것. 뭐 어떤 건 고장 났는데 고장 난 것. 뭐가 좀 뭘 많이 사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뭐 몇 가지 안 돼. 몇 가지 안 되는데 그걸 아이가 팔아요. 그리고 가격 얼마를 받겠다고 하고 그럼 사러 가면 뭐 이게 어떤 제품이라고 설명도 해주고 또 그걸 가격도 뭐 서로 조정도 해보고 경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돈은 되지 않지만 경제 활동에 연습을 하는 거죠.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된다. 값을 제대로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상대방이 이렇게 요구할 때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나는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이게 이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이제 여러분의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관념을 갖는 법, 나의 경제관념, 절약하는 법 등에 대해 한 단락의 글을 쓰려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쓸거리를 메모해 보십시오. 자, 이제 제목은 여기 세 개를 제시를 해놨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쓰면 돼요. 경제관념을 갖는 법 이렇게 제목을 적거나 나의 경제관념이라고 적거나 전략하는 법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꼭 그렇게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예. 이제 뭐 경제관념을 갖기 위해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약간 바꿔서 약간 변형해서 전략하는 법 그러면 전략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전략하는 법에 대해 쓰면서 전략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하면 전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전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쓰겠죠. 이게 이제 글을 쓰는 하나의 뭔가 그 재주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목을 자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글쓰기 대회에 나갔는데 똑같이 경제관념을 갖는 법 다 그렇게 제목을 써봐요. 그러면 제목에서 눈에 뜨이질 않죠. 그런데 금방 쓴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전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봐요. 오, 눈에 뜨이죠. 그리고 글에 대해서 관심이 가요. 그렇죠? 이게 제목을 평이하게 다는 것보다는 조금 신경을 써서 다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스라는 것을 불러일으켜요. 궁금증이 생기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글을 읽어보게 하는 그 하나의 그 유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그걸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글을 읽어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 쓰라고 해요. 주제문은 그 글에서 내가 주장하는 게 뭐냐. 뭐 금전 출납부를 쓰지 않고서는 전략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주제문 이런 식이 되겠죠. 금전 출납부를 쓰지 않고서는 전략할 수 없다. 금전 출납부를 꼭 써라. 전략하기 위해서는 금전 출납부를 꼭 써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주제문의 하나의 문장.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진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theme 주제. theme이라고 영어로 그러죠. theme.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대체로 여기 한 네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쓰면 금전출납부를 쓰면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금전출납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에 대해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여기 중심적인 내용, 뒷받침하는 내용을 쓰고, 이제 막상 글을 쓸 때는 그걸 더 문장으로 더 이유, 근거 이런 것들 제시하면서 글을 써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연습을. 그러니까 경제관념을 갖는 법에 가지고 제목을 한번 조금 뭐 변형해도 좋고 그대로 써도 좋고요. 주제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단락에 글을 써보라. 그렇게 써보라. 이렇게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스스로 해보십시오. 스스로. 세 개의 제목을 각각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래서 제목, 주제문, 뒷받침하는 내용 이렇게 나누어서 써보세요. 자, 더 생각해보기.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썼잖아요. 그 글을 다른 사람과 바꾸어서 서로 주어와 서술어, 부사와 서술어가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쓰기 부분에서 이번에 핵심은 경제관념 이 내용보다도 문장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자기 글을 읽으면 이게 호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객관적인 시각, 친구한테 글을 보여주고서 물론 친구가 이제 그런 거를 한국어로 쓴 그 글에 대해서 잘 판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신이 쓴 글에서 주제문이 무엇인지 발표해 보십시오. 주제문은 글의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글의 처음에다 써놓으면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고 왜냐하면 이렇다. 글의 마지막에 쓸 때는 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게 또 주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법,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법 등을 주제로 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글로 써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 제목에 한번 넣어보는 거죠.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법.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방법. 한 달에 100만 동 모으는 법. 이런 거 이제 한번 얘기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100만 동을 어떻게 모으지? 한 달에 100만 동이면 하루에 얼마씩 모으면 돼요? 33,000동씩 모으면 되게 100만 동이 되겠죠? 33,000동, 하루에 33,000동을 모으려면 1시간에 뭐 하루에 6시간 일한다고 하고 1시간에 5,500동? 5,500동을 또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5,500동 모을 때 어디 아르바이트 가서 시급 뭐 10,000동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경비로 4,500동을 쓰고 나머지 5,500동을 모은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이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이란 말은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 자수성가한 사례 등 자신이 알고 있는 경제 성공담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자수성가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자수성가. 자는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수는 손,
성은 이루다, 가는 집. 그래서 아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집안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자기 혼자 돈을 벌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건 자수성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시골에서 뭐 건터에서 호찌민으로 왔는데 올 때 단지 갈아입을 옷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호찌민시에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지금 빌딩을 5개를 가지게 되었어. 그런 사람 있으면 이제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공담은 성공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그냥 전략만 했다든지 전략한 것을 무엇을 샀는 투자를 잘했는데 그 투자한 것이 돈이 많이 남아서 그걸 다시 또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성공담이죠. 성공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재를 해야 되겠죠. 취재. 신문 기자처럼 취재를 해서 이걸 적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 관념을 갖는 법이라고 앞에서 이제 그 글쓰기 과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모범글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 제목은 그냥 경제관념을 갖는 법이라고 그대로 그냥 썼어요. 예. 경제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저금이나 저축은 불가능한 것이다.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경제관념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의 중요성을 알아도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경제관념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돈을 잘 관리하려면 항상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저축이 몸에 배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글에서 주제문을 어떤 문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제관념을 갖는 법에 대한 주제문. 주제문은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겠죠. 경제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을 관리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주제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하면 그것이 저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모범 글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범 글을 보고서 이제 이거를 흉내를 내는 글을 써보는 것. 흉내를 내는 글을 써보면서 자기 글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흉내를 내기 전에 처음부터 아예 이걸 그대로 여러분이 베껴서 써요. 그대로 옮겨 적어요. 경제관념을 갖기 위해서는 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다 옮겨 쓰고요. 그 다음 계속 쓰는 거예요. 다 썼다가 그 다음에는 돈이라는 말 대신에 지출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요. 지출의 중요성을 알고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출이 우리 경제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지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잘 조절하면 우리는 저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흉내내서 쓰는 거죠. 흉내내서. 그러면서 자기의 글 쓰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2과 경제 생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읽기 쓰기를 다 했어요.